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논란을 삼는다 그러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재난이 심한데 굳이 정국이를 열었어야 됐느냐 이런 거를 비판하시는 게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 비대위 출범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신인길 비대위 출범 남은 시간을 단독으로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비대위 뭐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오늘 했는데요. 저는 정말 그래도 전국위원들에게 마지막 저는 희망을 오늘 하루 종일 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마지막 그 절차로서 전국위가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저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막아주길 바랬는데 어쨌든 오늘 뭐 통과가 됐고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됐죠. 근데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가처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또 공식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직 이제 비대위원장이 맞는데 또 이제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뭐 세모가 되겠죠. 이제 약간 또 애매한 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법원의 판단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위법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우울한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예, 상당히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승산이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소장 작성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아까 절차적 뭐 하자가 치유가 됐다는 취지라든지 아니면 정당 내부의 자율권이니까 고도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전 전혀 지금 동의가 되지 않고요. 물론 정당의 자율성 원칙은 있습니다만은 그 자율성이 절대적 자율성이 아니거든요. 정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헌법 조항 8조 2항 가지고서 이제 이벤트도 많이 했었고 여론 환기를 했었는데 정당의 민주주의 헌법에서 규정한 가치고 정신이죠. 그것을 이제 구현한 것이 각 당에 있는 게 당헌이 가장 당의 헌법 같은 겁니다. 그 당헌을 지금 위반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아까 뭐 의도된 비상 상황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죠. 이제 직함도 헷갈립니다. 예, 직무대행을 또 반만 사퇴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원내대표 헷갈렸는데 원내대표로 부르겠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 파동 이후에 사실 의도된 비상으로 오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사퇴 이후에 갑자기 또 표결은 하러 또 간다고 하면서 또 표결하러 갔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뭐 전혀 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거 동의하는 판사님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그 자격을 의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결국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요. 당헌 27조에 보궐선거하도록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보궐선거를 안 합니까? 그러더니 사퇴를 릴레이 사퇴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대위를 이제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의와 압박이 들어갔고 그것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던 당사자들, 그러니까 지도부죠. 정미경 최고나 김용태 최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가처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했는데도 억울한데도 억울한 사람 참아라죠.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 보고 자꾸 참으라고 하는지 저는 이 강자의 논리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도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가능성이 없고 설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저는 정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저는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다 말하자면 그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한 게 명예로운 퇴진을 설득해달라. 퇴로를 열어줘라. 퇴로가 있습니까? 일단 그게 궁금한데 그냥 자 이제 그만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명예로운 퇴로라고 할 수 있나. 뭘 보장해 줄 수 있죠? 저는 궁금한 게 당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근데 이거를 지금 상임 전국위에서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말씀대로 좀 명예로운 퇴진 말씀하시는데 명예롭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그만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퇴로를 열어주면서 서로. 시끄러우니까 맞았지만 당신이 좀 조용해. 고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좀 조용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 뭐 이런 논리다. 근데 저는 그런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뭐 그럴싸한 이름으로 당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해임권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 당원 당규 눈 씻고 찾아봐도요. 당대표에 대한 해임권 전혀 없고요. 당원 소환제라고 있습니다. 그 당원 소환제를 제발 사용해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라고
비대위라고 제가 수천 번을 얘기했거든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우회로를 활용해가지고 이건 상당히 꼼수를 쓴 비대위다. 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갈등이 지속되면 사실 피로해집니다. 그러면서 양비론이 사실 힘을 얻게 돼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그거 엄연히 저는 반대하고요. 저는 이 사단에서는 지금 1년의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부터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더는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당 대표에 대해서 사방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왔죠. 우크라이나 왜 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혁신이 왜 하냐. 이거 공격하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과잉대응을 한 건 맞습니다. 과잉대응을 했다고 해서 당대표를 그러면 대선과 지선을 다 승리했는데 내려오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토사구팽 논리가 또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6월 마지막 주부터 이준석 대표 몰아내니 많이 하면서 윤리 열어가지고 수사 중이고 본인이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그 경찰 조사조차 1회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정직을 6개월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준석 대표를 과하게 징계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제명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건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핵관 오늘 그 지지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 당선인 시절 총괄보좌역했고 선대본부 조직본부장 맡았던 분이시죠. 동해 삼척 국회의원. 왜 지지율 떨어졌냐? 국정 지지율. 첫 번째, 이준석의 당내 혼란. 두 번째, 전 정부 적폐 수사의 부재. 세 번째, 외부 비판 세력, 야당과 언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여론조사 회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준석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런 윤핵관의 인식. 이렇게 해서 지지율 올라가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되게 묘한 프레임 같은데요. 이게 지금 참 패널 구도가 이게 참 제가 와서 이렇게 이철규 의원님 말씀에 반박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창조적인 것 같은데 전 말씀드리면 이준석 리스크 말씀하셨어요. 그 이준석 리스크가 언제부터 생겼고 갑자기 6월부터 생겼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1년 동안 당대표를 했고 대선과 지선을 다 이겼는데 왜 그때는 같은 이준석인데 왜 리스크가 없었습니까? 왜 6월 1일부터만 리스크가 생깁니까? 소위 말하는 그 성접대 의혹 있죠? 그거 12월부터 나왔어요. 그럼 12월 달에는 왜 물러나라고 안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정합성이 없고요. 뭐 적폐 수사나 외부 비판 세력 뭐 이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여론조사 회사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인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면 믿고 나쁘게 나오면 안 믿어버리거든요. 조작됐다 이러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논리가 좀 유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당의 문제는 뭐냐면은 신구 세력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2030 세대와 5060, 70 세대의 세대 결합론, 세대 포이론으로 저희가 집권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봐요. 당연히 이슈에 대해서 그런 발굴 능력이라든지 노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께서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은 7년 되셨대요. 입당하신 지. 근데 그 국바세라는 사람들은 뭐 언제 들어왔는데 비전과 뭐도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 가입 경력을 가지고 상당히 그 상대방을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철규 의원님 7년 되셨는데요. 저는 3년 됐어요. 입당한 지. 윤석열 대통령 1년 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건강한 상식 경쟁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의 비전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중심에 계신 분으로서 누가 공정을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상식을 국민 앞에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지 그게 표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